제가 그동안 건우에 대한 동영상을 몇 개 올렸었는데요. 그 댓글들을 보면은, 건우가 말이 늦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뭐 또 아니라는 분도 있고, 그 댓글들을 좀 볼까요? 우선 이렇게 늦은 편으로 보이시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술적 감각적 영재는 언어가 오히려 늦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건우는 예술적 감각적 영재이기 때문에 언어가 늦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옹호해 주시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 저 스스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연 이중 언어 또는 삼중 언어를 쓰는 어린이들이, 아가들이 말이 늦는 편이냐 하는 그런 속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속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4개국어 하다 보니 빠르지 않다. 또 한국어만 쓰는 가정보다는 조금 천천히 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중언어, 다중언어 가정의 어린이들이, 아가들이 말이 늦는 경향이 있는지 하고 찾아봤어요. 이 참고할 만한 사이트 뭐 페이지들이 몇 개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바이링구얼 키드스팟, 이중언어 또는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 가이드도 하고요. 질문에 대한 응답도 해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중언어 아기에 있어서의 스피치 딜레이, 언어 지체, 말하기 지체 그런 소리죠. 그 전문가의 조언, 어떤 전문가냐? 그 말하기 치료를 해주는, 말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해주는 그런 전문가로부터의 조언이에요. 제가 궁금해한 그 건우가 이중언어, 삼중언어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말이 늦는 거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글을 쓰고 문답에 응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크리스티나 메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테네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이중언어 말하기 하고 그 언어에 대해서 패톨로지스트면은 뭐 그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언어 그 가정에서 아기들이 말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로 치료해주는 사람이에요. 크리스타 메이는 두 연구 논문의 내용으로 소개합니다.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는 논문이더라고요. 2009년에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디하우어인지 뭐 디후버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이 쓴 논문에 이렇게 나온대요. 이중언어와 말하기 지체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2009년 논문이고 똑같은 사람이 이에 앞서서 1999년에 쓴 논문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언어를 배운다고 해서, 그러니까 히어링 한다고 듣는다고 해서 집안에서 그게 그 언어 획득에서 지체나 혼란을 일으키진 않는다. 벤틀리네나 건은혜처럼 이중 언어 가정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어 영어, 한국어 독어 영어를 막 섞어서 부모가 얘기를 해도 그런다고 해서 언어 습득에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 라는 거를 니하우어라는 이 전문가는 자기 논문에 여러 번 밝힌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설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근데 건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한 점이 드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작년 12월 2일 날 방송된 그 유명한 건우의 분노 편이에요. 건우는 굉장히 이전만 해도 표정도 그렇고 뭐 완전히 순둥이 애기 같았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그 분노에 찬 표정과 뭐 아니잖아 안 되잖아 하는 그런 그렇게 들리는 옹알이, 그리고 이 아기로서는 굉장히 특이한 이 손동작 같은 걸 보여줘요. 뒤에 이제 요거는 또 1월 달에 방송된 건데요. 1월 27일 날 여기도 보면은 이제 누나 나은이가 뭐 잘못했잖아 이렇게 혼을 내니까 이게 화난 표정을 짓는데 흡사 꼭 어른이 짓는 표정 같아요. 이 뭐 인상 쓰는 거나 뭐 이런 게. 저 정도 표정과 옹알이면 뭐 곧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품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옹알이만 하는 거예요. 한국 시청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옹알이. 이 건우의 옹알이에 대해서는 한국 시청자나 제작진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4월 5일 날 이런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어요. 건우의 찰떡 자막, 아주 재밌는 자막이 붙는 거는 4개국 옹알이를 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을 올렸거든요. 4월 5일 날. 뭐 저 스스로는 굉장히 앞서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럼 뭐가 잘못된지 봅시다. 이 6월 16일 날 방송본에서는 건우가 독일어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독일어를 했잖아요. 스위스 열차에서. 그런데 이제 이 샤오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있지 않느냐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요. 3월달 방송됐던 내용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건우가 샤오힌이라고 얘기를 했다. 독일어로. 이렇게 이런 걸 보여줘요. 이런 내용을. 근데 그 당시 3월 30일에는 어떻게 방송이 됐냐면은, 건우가 샤오힌을 하니까, 샤오힌이라는 말을 모르잖아요. 시청자도 모르고, 제작진도 몰라요. 독일어라서. 만약에 건우가 영어로 look at that 했으면은 뭐 다 알아들었겠지만, 그러니까 샤오힌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막을, 찰떡 자막을 붙인 거예요. 스자로 시작하고 니은 발음으로 끝나니까 샤오힌을 갖다 색이 좋구먼이라고 역시 찰떡 자막을 달았어요. 재밌게 애 많이 쓴 거죠. 하지만 근본적인 오해죠. 분명히 건우는 샤오힌이라는 독일어를 분명히 발음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못 알아듣고는 마치 알아들을 수 없는 건우어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죠. 그렇다고 쳐도 건우가 좀 말하는 지금 뭐 말하는 종류가 요즘 보면 독일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그러지만 어휘가 좀 적지 않냐 하는 걱정들은 있는 것 같아요. 기대에 못 미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참고하게 된 건데요. 이중언어 가정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한 가지 단서를 달아요. 그 단서를 한번 봅시다. 그 단서가 뭐냐면 이거예요. Initial Silent Period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의 말 없는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중언어 가정의 아이들을 보면 얘가 말하는 어휘 숫자가 적구나. 다른 한 가지 말만 배우는 그런 애들에 비해서 이중언어 가정의 아기가 말하는 어휘 숫자가 좀 적은 듯한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말하기 지체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하지만 그 두 가지 언어를 다 계산하면 이중 언어 가정의 아기가 말하는 보캐블러리 숫자는 단일 언어 가정의 그 아기가 말하는 보캐블러리 어휘 숫자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문 용어가 나와요. 이러한 단어들을 conceptual vocabulary, 그러니까 개념적인 어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순서에는요, 개념 어휘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리즈 중편과 하편이 곧 이어집니다. 많이 구독해 주세요.